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센터 대표 장동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삿짐센터 확인하고 신고해라. 뭘 확인하고 신고한다고요? 이삿짐센터를 확인하고 신고하십시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데 방문 견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이사하기 전에 몇 곳 업체에 연락해서 방문 견적을 해요. 방문 견적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집 와서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방문 견적을 하면 이삿날, 이사 당일에 하루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짐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기타 옵션 사항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고객님들은 또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당일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계셔도 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반드시 같이 계셔야 되는 시간, 이 하루를 시뮬레이션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비용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너무 자주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한 2달 전 정도에 제가 방문을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5톤 정도 포장 이사를 하시기 원했고 가까운 거리였어요. 한 2km 정도 운행하는 데인데 요쪽 3층 엘리베이터, 요쪽 10층 엘리베이터였어요. 왜 그랬냐면 요쪽 3층은 나무가 있어서 도저히 사다리를 댈 수가 없는 구조였고 이쪽은 엘리베이터를 사다리를 쓸 수 없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고 포장이사 양쪽 엘리베이터 5톤 정도 물량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평소 때처럼 방문 견적을 하면서 이삿짐을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는지 설명을 드리고 가격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업체가 싼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그 업체는 얼마에 얘기했나요? 그랬더니 70만 원에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헉 할 수밖에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도저히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올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말씀드렸대요. 양쪽 엘리베이터 5톤 포장해서 70만 원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객님 저랑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그 업체랑은 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업체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저 이렇게 생활하다가 며칠 전에 이사하러 이제 제가 갔죠. 이사를 이제 차를 대고 이제 시작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구독자분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데 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싼 업체랑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동에서 이사를 하고 저쪽 동에서 이제 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차랑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봐서 보니까 사다리는 안 쓰네. 그래서 왜 안 쓰나 봤더니 거기 나무. 내가 봤던 그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70만 원 그 업체가 이 업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올라가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차 도대체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제가 가서 봤어요. 뭐 처음 보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알고 지내는 센터 소장들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여기 뭐 이런 업체가 있는데 알아요? 모른대요. 근데 또 몇 명 돌렸어요. 모른대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삿짐 센터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50km 정도 떨어진 데까지는 이사를 하러 가요. 하지만 뭐 100km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km 바운더리로 동그라미를 쳐서 왼쪽으로는 인천까지, 오른쪽으로는
성남 광주까지, 위쪽으로는 의정부까지, 아래쪽으로는 오산 평택까지 제가 각 시청에 다 전화했어요.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각 시청 대중교통과에 제가 전화를 싹 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집 이사가 늦어지더라도, 내가 우리 고객님한테 조금 죄송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싹 돌렸어요. 없대요. 됐다. 이 업체가 포천에서 오거나 경기도 이천에서 오거나 충남 천안에서 오지 않는 한 100% 비허가 업체다. 100% 무허가 업체다. 확신이 쓴 거죠.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바쁘신 경찰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제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각 시청에 전화를 싹 돌렸어요. 없대요. 이거 100% 무허가다. 제가 확신이 쓴 거죠. 그리고 경찰에 바로 전화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분들이 오셨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4명이 작업을 하는데 2명은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은 경찰차가 오니까 딴 곳으로 가신 거고, 남아있는 2분은 조서를 받으셔야죠. 그쵸? 근데 조서를 받는데 답은 없죠. 그죠?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 업체죠.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2명이 이제 조사를 하니까 더 이상 이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업체에 결국 넘기고 그날 이사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뒤에 들어오는 팀 있나요? 없대요. 본인들이 나가시면 한 일주일 정도 인테리어 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런 업체는 한번 혼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아래를 떠나서, 자 고객님, 누가 피해를 보나요? 누가 피해 보죠? 물론 이사 업체도 피해를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봐야죠. 왜냐하면 정식 허가 업체들이 가격보다 싸게 넣어서 내가 10만 원 벌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다른 업체 뭐 직원 몇 명 있느냐, 차량 몇 명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관리비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도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 하나도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게 넣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업체가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죠. 하지만 또 뭐냐면 고객님께서도 피해를 받으시잖아요. 12시까지 짐을 빼서 저쪽 집에 1시부터 들어가서 5시 되면 짐 정리 다 끝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니까.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업체 잘못인가요? 맞아요. 업체가 잘못했죠. 이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누구 잘못이에요? 고객님도 잘못이에요. 왜냐? 계약하셨으니까. 확인하셔야죠. 어디에? 각 시청 대중교통과 전화 한 통 해보시면 돼요. 이 업체 등록돼 있나요? 등록돼 있으면 허가업체예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무허가 업체. 전화 한 통이에요. 그래서 업체뿐만 아니라 고객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업체가 방문 견적을 요즘 많이 다녀요.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이제 추석 끝나면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제 뭐 추석이 끝난 다음에는 방문 견적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제가 볼 땐 그 정도 이사량이 올가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견적을 보셨어요. 제가 이제 견적을 보러 가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1번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업체가 돼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세 번째 업체가 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라면 우리 고객님들 견적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 와서 본 이사 업체가 본 톤수, 그 다음에 뭐 가격은 얼마 정도였고 나는 어떤 이사를 하고 싶은지 이 세 가지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고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거를 오픈하는 게 상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상도에 어긋나는 거냐면 이 업체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톤수, 가격, 원하는 이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오히려 뭐 상도에 어긋났다고 할 수 있죠. 그쵸? 회사 이름까지 얘기를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 상도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업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 문의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못 가요. 다 못 가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견적을 갔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얼마 전처럼 이런 상황 안 가도 되거든요.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가게 도저히 맞출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최저 비용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만 끊으면 되거든요. 이거 비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견적 산출도 가능하고 업체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고객님도 불필요한 시간 절약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이사업체를 계약할 때 이사업체 등록 여부 각 시청 대중교통과 확인하셔서 허가업체인지 무허가업체인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전과 같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피해는 고객님이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견적을 내가 한 업체만 보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업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업체가 와서 봤는데 몇 톤이랍니다. 가격 얼마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두면 정말 좋습니다. 이사 업체도 정말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더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